안녕하세요. 오늘 어로우 펑션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모던의 잘 팔기 정인아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소개할 내용은요. 처음에 일반 함수와 화살표 함수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고요. 그리고 월급 함수와 가변 인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 거고, 마지막으로 화살표 함수의 디스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바스크립트의 함수 정의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함수로 정의할 수 있고 또 화살표 함수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펑션이 없다는 점이 화살표 함수의 큰 특징입니다. 일단 일반 함수에 대해서 보자면요. 함수 선언식이 있고 함수 표현식으로 일반 함수로 그 함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함수 선언식으로는 형식이 펑션, 그 다음에 함수 이름, 그리고 함수 블럭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함수에서 함수 선언식은 호이스팅이 된다는 점이 있어서 함수 호출을 아래에서뿐만이 아니라 맨 위에서도 호출이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또한 익명 함수가 안 돼서 함수 이름을 꼭 넣어줘야 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함수 표현식인데요. 함수 표현식은 함수 선언식과는 다르게 익명 함수가 가능하다. 대신 여기에 변수 이름을 적어줘서 이걸로 함수 이름으로 설정을 할 수 있고 호이스팅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화살표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ES6 버전에서 새로 나온 문법이고요. 또 이 화살표가 있어서 이렇게 소괄호, 화살표, 중괄호 이 형식을 따르고 있고요. 간결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게 그 앞에서 보여드린 일반 함수고요. 이게 화살표 함수입니다. 이렇게 한눈에 보기에도 확실히 간결한 게 느껴지시죠? 예제를 통해서 화살표 함수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펑션을 지워주고 const add 함수, 그러니까 변수로 이렇게 설정을 해준 다음에 여기에 화살표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함수 블록 내부 코드가 한 줄인 경우에는 중괄호와 리턴을 생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마지막으로 간결하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4개 변수가 2개였던 점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번에는 4개 변수가 1개인 경우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줄이어서 중괄호를 생략해 줄 수 있고요. 여기서 4개 변수가 1개이기 때문에 이 4개 변수의 괄호, 소괄호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4개 변수가 1개일 때 여기서는 소괄호를 생략을 할 수가 없고 그냥 그대로 화살표를 넣어주고 여기서 중괄호는 생략이 되었습니다. 이제 객체를 리턴하는 함수인데요. 여기서는 중괄호를 생략하고 리턴을 생략할 수는 있지만 그 객체 중괄호 바깥에다가 소괄호를 꼭 씌워줘야 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렇게 화살표 함수를 알아봤고 보시다시피 문법의 간결함을 보실 수 있었어요. 이제 다음으로는 아르규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규먼트는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배열 형태의 객체고 아르규먼트의 변수는 인자의 개수가 정해지지 않은, 즉 가변 인자가 전달되는 함수를 쓸 때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화살표 함수가 가변 인수를 처리하려면 또 괄호 안에 점점점 매개 변수 이런 식으로 넣어서 아르규먼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일반 함수에서 보는 아르규먼트를 보자면 이 아르규먼트 결과값을 보면 함수가 전달받은 인자를 담고 있는 배열 형태의 객체로 표현이 됩니다. 배열이 아니라 배열 형태의 객체.
그리고 이렇게 인자에 접근이 가능하게 돼서 만약에 인덱스를 넣어주면 아규먼트 인덱스 0인 경우에는 1이 출력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아규먼트 화살표 함수로 한번 바꿔봤어요. 이 함수를 그대로 바꿔봤는데 화살표 함수를 바꿔봤는데 여기서 변환을 할 경우에는 아규먼트 변소를 전달받지를 못해요. 그러면 화살표 함수는 그럼 가변 인자를 받을 수 없는 건가? 아니고요. 점점점 매개 변수로 사용하면 가변 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뭐든지 상관이 없어요. whatever이라고 써놓고요. whatever 인덱스 3으로 하면 4가 출력이 됩니다. 이번에는 디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건데요. 아무래도 디스가 좀 광범위해가지고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약을 하자면 일단 일반 함수는 디스는 호출 시점에서 정의가 되고요. 화살표 함수는 디스가 선언 시점에서 정의가 된다는 게 이게 큰 차이점입니다. 자, 일반 함수의 디스를 예시로 한번 봐드리면 여기서는 디스 자체가 함수를 호출한 객체인데요. 그 점의 앞부분 객체를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 결국엔 출력값이 이 object1.main 함수는 이게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object2.main은 object2 객체가 나온 거죠. 결국엔 디스 자체가 호출 시점에서 정의되고 또 이런 점을 특징으로 다이나믹 바인딩 혹은 런타임 바인딩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예시인데요. 여기서도 sayname 함수를 이렇게 person sayname 했을 때 결국에는 출력이 앨리스로 되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디스가 함수가 호출되었을 때 그냥 바로 앨리스로 출력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화살표 함수의 디스인데요. 화살표 함수의 디스는 자신만의 디스를 가지고 있지 않고 또 함수의 호출 방법과는 상관없이 선언된 위치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화살표 함수의 디스는 화살표 함수를 감싸는 상위 스코프의 디스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앨리스 그 펑션인데요. 여기서 person.sayname을 할 경우에 여기에 디스가 있고 setTimeout 내부의 함수는 화살표 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화살표 함수는 자기만의 디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잖아요. 대신에 외부 컨텍스트의 디스를 그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디스는 sayName의 메서드를 호출한 person 객체를 가리키며 그래서 앨리스 출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저는 오늘 일단 일반 함수와 화살표 함수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아규먼트 변수, 가변 인자 그리고 일반 함수와 화살표 함수의 디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화살표 함수는 조금 더 간결한 문법이고 아규먼트 객체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점점 매개 변수 이런 식으로 써서 가변 인자를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고요. 또 디스의 사용에 있어서 호출 시점에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선언 시점에서 정의가 된다는 특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